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내 꿈을 펼쳐라. 드림 빅 DB. 고객님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익섬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0일의 김선혜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 초반 하락폭을 줄이며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이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일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는 글로벌 증시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셔야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모두 짚어주는 특별한 전문가님이시죠. 윤정도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시황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추세 교육으로까지 이어가 볼 텐데요.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님이 기밀 종목을 또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계신 전문가님이십니다. 윤정도 수익대장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볼 텐데요. 수익대장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도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세의 끝자락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번 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의 변동성이 한 방향성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장중에 낙폭이 확대됐다가 줄여주는 흐름의 반복. 이런 부분은 이제 마지막 자락에서의 투매와 그리고 가격 저가 매수세의 유입,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이 6월입니다. 6월이기 때문에 월말, 그리고 분기말, 반기말의 성향의 흐름까지도 전부 내포하고 있죠. 이러한 흐름이 바닥을 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7월, 8월 본격적인 어닝 시즌 접어들게 되면요, 시장의 반등 탄력은 상당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황 자세히 준비를 했습니다. 시황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는 캔들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추세 분석에 접어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세 분석 통해서 어제 어떻게 됐어요? 어제 추세 분석해드리고 어제 IT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 잡아낼 수 있었죠. 그래서 교육 끝나는 무렵에는요, 여러분들께 아주 소중한 교육을 통해서 발굴해낸 종목, 오늘은 세 종목입니다. 세 종목을 오픈해드릴 겁니다. 내일 당장 바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까지 오픈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시황도 얻어가시고 교육 종목까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무지하게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시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4월 23일부터 다시 아시아경제TV에 나와서 시황 부분도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죠. 계속해서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 놓고 봐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그리고 환율, 그리고 상품 가격. 거기에 이제 요즘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것이 이제 유럽 쪽으로 확대되는 것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한 번만 들으시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힘들어하시는 이유는 윤정도와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져 내려가서 그래요. 오늘은 자료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처음 자료부터 한번 놓고 보면요, 이렇습니다. 요 내용 자체가 사실상은 4월 그리고 5월 그리고 지금 갖고 온 오늘 이 기준에서만 오픈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2016년 이전부터 오픈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국과 중국의 보복 무역 정책, 이 부분이 최근에만 얘기가 되는 내용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또 마찬가지예요. 미국 쪽의 기준에서도 똑같습니다. 미국 쪽의 그 흐름 전체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으로 영국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다시 얘기한다면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이 내용이 이 자료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께 오늘 만들어 온 자료가 아니라 그 이전에 보여드렸던 자료란 말이에요. 5월 말 또 4월에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2016년부터 그 이전부터 나온 내용이다. 정확히 따져드리면 2016년도에 미국에서 뭐가 있습니까? 2016년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11월 9일 날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의 대선이 이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뭐예요? 공약. 어느 층을 대상으로 공약을 펼쳤죠? 보수층입니다. 보수층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표출을 해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내용들이 보호무역 정책으로 집중이 돼 있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내용뿐만이 아니고 유럽과의 분쟁, 또 우리나라와의 FTA의 재협상 분쟁, 거기에 여기 나온 것도 뭐예요? 미국이 2015년도 7월에 체결한 이란의 핵 합의,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이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5개 국가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7개 국가가 있어요. 그 7개 국가가 2015년도 7월에 체결한 핵 합의도 다시 진행하겠다. 그것이 언제 터졌어요? 올해 들어서 다시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다가 선거 공약이니까. 그 부분을 결국은 진행을 했죠.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터져 나온 내용이 있나요? 없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무역 보복 정책이라든가 뭐 무역 정책 자체에 엇갈리는 흐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중국 쪽에서 미국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자국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빼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겠다. 근데 그것을 중국을 다시 인식을 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 자체를 좀 막겠다. 형식적인 내용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나온 내용이 이러한 무역전쟁 관련된 내용이고 또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가라앉아 있죠. 거기에 유가 부분의 상승 부분 그리고 다시 조정 부분. 거기에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밀렸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93 정도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가 이번에 94를 넘겼더니 야 무역보복 전쟁 때문에 그 무역 전쟁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띠네 안전자산으로 회귀가 되고 있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금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거기다가 안전자산의 기준이면 달러 인덱스가 아니라 뭐가 강세를 띠야 돼요? 엔화의 강세가 나와야죠. 엔화의 강세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의 일시적인 강세는 뭐였습니까?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 부분을 저는 사실 올 하반기도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드라기 총재가 내년 하반기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때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번 유럽 중앙은행의 회의 결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 자체가 낮아져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소폭 강세를 띈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띠게 된 거고. 또 우리나라 원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만들어 온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예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수가 빠지니까 그냥 주구장창 지수 빠졌어 힘들어 왜 빠졌니 무역전쟁한데 이것 때문에 글로벌 시장 다 붕괴될 거야. 야 오늘 새벽에 잠도 못 잤어. 왜? 미국이 급락했대. 미국이 급락했습니까? 아니 미국이 2월 달에 다우가 하루에 1,500포인트씩 빠지는 날이 있었는데 미국이 급락을 했어요? 아니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목요일까지 사상 최대치를 뚫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일부 밀렸는데 미국이 급락했어요? 아니 거기다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애플과 팡 그리고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술주들이 폭락을 했대요. 세상에 그중에서 넷플릭스가 6% 빠졌대 6%가 그게 폭락입니까? 올해 들어서만 넷플릭스가 고점에서 밀려 내려와 있어도 지금 현재 종가, 오늘 새벽 종가 기준으로 100%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00% 넘게 올라온 종목이 어제, 오늘 새벽에 6% 밀렸다고 그게 폭락입니까? 그렇게 돼서 상하이 지수가, 중국 지수가 10시 반에 개장해서 1.79%까지 장중에 밀렸어요. 응? 이쪽 나라의 국가의 변동성은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3% 변동 나올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 5에서 9%까지 변동 나왔습니다. 하루에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00포인트 이상이 하루에도 움직였습니다. 그 설명드렸잖아요. 왜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10시 반 딱 돼서 10시 반 이전에 동시효과 상황에 중국 증시가 제한적인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일본이
급반등을 했거든요. 1% 하락하던 일본이 0.12%까지 낙폭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확 줄였어요. 삼성전자 플러스가 나버리고. 그러다가 중국 딱 개장하고 1.79 딱 밀리니까 그냥 막 주구장창 툼에 나와서 30포인트가 밀렸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중국 증시 자체 0.5% 미만으로 돌려놓고 끝났어요. 일본은 플러스로 끝났다고요. 아니 무역 전쟁을 하는데 중국이 멀쩡해 시장이 0. 몇 프로 그냥 눌리고 끝나요? 어제 종가가 1% 조금 넘게 밀렸더니 시장에 나오는 뉴스가 와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1%나 밀리고 끝났다? 올해 들어서만도 2월 달에 중국 변동성이요 6% 이상도 나왔어요. 2월 달에. 그리고 3월 말에는 4%대 변동이 나왔어요. 4% 수준. 근데 지금 무역 전쟁 안 되는데 1% 움직이는 게 그게 등락이 나오는 겁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예? 지금 일본은 반등으로 끝났고 유럽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 반등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낙폭을 줄여서 그러면은 그 사이에 미국 급락하고 난 그 사이에 뭐 무역 전쟁이 끝났나요? 그러니까 조금 한번 우리가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처럼 텍스트 꺼내놓고 그냥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딱 하고 넘어가면은 이게 2015년도 7월 27일자 그 전에 방송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한 3번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만. 4월 23일 이후에만. 중국이라는 국가는 브릭스 시장이죠. 이제 막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왔어요. 그것도 MSCI하고 FTS인데 FTS에서. 그 기준에서 하루의 변동폭이 9%까지도 나오는 그런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런 국가이고 지금도. 근데 그 변동성은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평상시엔 쳐다도 안 보다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밀려 있으니까 중국은 어떻게 해서 우와 중국 2% 가까이나 빠졌어? 그리고 투매하고. 그럼 윤정도 교육하는 의미가 뭐예요? 목적이 없잖아. 예? 이거예요. 2015년도에 1월 달 거 빼고 나면 5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5% 이상의 종가 기준으로 5% 이상 8%대 하락이 나왔을 때예요. 오늘 홍콩도 어떻게 된지 아세요? 홍콩도 중국 증시에 영향을 안 받아. 근데 무슨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다고 자꾸 중국이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경협수사라고. 경협주 오늘 고점 대비 적게 빠진 게 8%에서 많이 빠진 게 17%, 18% 빠졌어요. 예? 경협주 지금 이번에 최고 고점 대비 조금 빠진 게 30, 40% 빠졌고 많이 빠진 게 50% 이상 빠졌어요. 왜 그걸 맨날 사라 그러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 옥석 가리기 해서 좋은 종목을 잘 골라내셔야죠. 지금 이때 당시에 빠질 때도 항생도 영향을 안 받고 그리고 선진시장 영향 안 받고 우리나라도 별로 영향도 안 받았어요. 브릭스 시장이란 말이에요. 러시아나 브라질 시장 봅니까? 경제 동향을 보는 거지 시장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왜 최근 들어서 제가 조용조용 얘기했죠. 예? 정신 바짝 드셔야 돼요. 왜? 이번 달 지나고 나면 이제 보통 랠리가 아니라면 굉장히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반기 끝나잖아. 반기가. 분기, 반기, 월도 다 끝나는 거고. 거기다 오늘 변동성이 왔다 갔다 했다는 변동성. 그 변동성이라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거기다 삼성전자 지금 실적도 안 좋고 뭐 정부 정책에 의해서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번 시장 저점 낮출 때 이번에 선거 끝나고 저점이 낮아졌어요. 선거 전에는 글로벌 시장 대비 강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삼성전자 저점 깨고 내려갔나요? 최근 들어서 선거 끝나고 삼성전자 시장보다 약했나요? 오늘 기준에 삼성전자 약했습니까? 삼성전자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 상황. 삼성전자를 비롯한 포스코 오늘 급락으로 연출이 됐지만 포스코가 이번에 저점을 깼습니까? LG화학이 이번에 저점을 깼나요? KB금융이 저점을 깼나요? 업종 대표주들 저점 안 깼습니다. 다른 쪽의 거품이 소진된 거죠. 방금 말씀드린 업종 대표주 IT, 금융, 화학, 철강의 포스코까지는 실적이 뒷받침돼서 수급이 뒷받침돼 있어요. 그런 종목이 저점을 안 깼다는 거는 시장 바닥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이 무섭다고요? 지금 중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국하고 무역전쟁, 미국하고 무역전쟁, 유럽하고 뭐 서로 무역전쟁. 그거 2016년부터 나온 선거 공약이었고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는 것처럼 보수주의로 넘어가는 것처럼 미국도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경기를 깨워버리겠다든가 혹은 미국의 경기를 깨트려버리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그 정도면 미국 자체가 지금 붕괴돼 있어야 돼요. 금융시장이.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10년 만기 미국채 선물 금리?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거를 좀 듣게 됐나요? 예? 물론 채권하신 분들 관심도 있으시고 한두 번 들어보셨죠. 근데 언제부터 이거에 대해서 막 시장에서 들여다보고 했어요? 2월 달에 다우지수 1500포인트 하루에 변동 나올 때 왜 그랬니? 시스템 오류였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큰데 거기에다 놓고 미 국채 금리의 선물이 강화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부담스러워요. 그때가 얼마였냐면 2.85 수준이었습니다. 2.85. 이 금리가 더 올라가면 머리 아프대. 머리 아프지 않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결국은 3 수준까지 갔다면 3까지. 예? 금리가. 근데 그러한 금리가 그럼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금리가 이번에 2.88로 다시 내려왔어. 다시 내려왔더니 뭐라 그러냐면 3에서 내려왔죠. 2.88로. 그랬더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채권을 막 사들이니까 안전자산을 위해서 채권을 사들이니까 그래서 채권 금리가 내려갔다 이거야. 그래서 시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라는 거야. 근데 이 채권 금리의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안전자산 선호를 했다? 그래놓고 결국은 오늘 또 어떻게 돌려놨어요? 2.9포인트 이상으로 돌려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 내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는 채권 시장의 금리라는 겁니다. 이 변동이 앞전에도 설명드릴 때도 3%의 흐름 그리고 그 이전에 금리 인상하던 시점에서의 흐름 전부 다 설명드렸죠. 결론. 미국의 채권 금리에 대해서 3% 넘어도 문제, 2.8% 넘어도 문제, 대밀려 내려와도 문제.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미국장 깨졌냐는 거예요. 안 깨졌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S&P 500 지수 연말 대비 위에 올라와 있고요. 나스닥 지수 사상 최대 행진하다가 밀린 거고요. 아시겠죠? 달러 인덱스 어때요? 달러 인덱스가 문제가 돼 있습니까? 예전에 민주당 정부일 때 강달러 기조를 선호를 하죠. 공화당 정부는 약달러 기조를 선호를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공화당 때만 되면 우리나라도 슈퍼 301조. 예? 부시 대통령 때. 그런 억압이 있죠. 환율, 자기들이 뭔데 세계 시장에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얘기를 해요? 지정은 안 했지만 환율 관찰 대상국? 왜 우리가 미국한테 관찰 대상이 돼야 되는데? 중국이? 근데 그게 전부 뭡니까? 외환 보유고가 많은 국가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IMF 이전의 환율 수준 대비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자체가 굉장히 원화가 약세를 띠고 있는 거죠. IMF 이후에 계속 약세잖아요. 1,000원대잖아요. 서민들만 힘든 거라고. 그거를 미국이 용인을 해주는 거죠. 야, 니네 예전 IMF 이전 수준에서 뭐 600원, 700원 환율 안 해도 돼. 1,000원으로 해. 그러면 수출 많이 되지? 왜 안 보이고 뭘로 갖고 있을래? 달러와 자선 채권으로 갖고 있을 거지? 오케이. 중국 어떻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흐름에서 지금 뭐 환율 관찰 대상국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자체에서도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유로. 그 다음에 엔화. GDP 기준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비중을. 유로, 엔화, 영국의 파운드, 캐나다의 달러. 그 다음에 스위스의 프랑, 스웨덴 화폐까지 6개 통화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죠. 그게 100을 넘겼다가 결국은 공화당 들어서고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밀려 내려왔어요. 환율 자체가. 그랬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일부 반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94였어요. 93에서 움직이다가 94가 됐다고. 그랬더니 그냥 강달러가 어쩌고 안전자산이 어쩌고. 아니 엔화가 강세를 떼지 안전자산이면 그럼 달러가 내려올 수밖에 없죠. 인덱스 자체는. 근데 그 앞뒤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달러가 조금 올랐으니까 와 강세다. 유로화가 약세를 띈 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지수는 얼마? 93점 땡땡땡땡이에요 또. 아니 그러면 시장 깨질 때 94까지 올라와서 난리 났었다며. 근데 93인데 왜 반등 안 주고 왜 안 깨지냐고. 이 영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향이. 그럼 그 다음 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엔달러 환율의 기준이죠. 이것도 예전에 보여드린 차트에 오늘 차트도 안 갖고 왔어. 보기만 하고 자르기 싫어서. 여러분들 직접 공부하시라고. 좀 이따 첨삭지도 해드릴 테니까. 환율이 엔화의 강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엔화의 변동성이 이만큼씩 나오고 있나요? 이 박스 쳐드린 게 브렉시트 터질 때입니다. 그 정도로 엔화의 강세가 있나요? 브렉시트보다 지금 만약에 무역전쟁하면 그게 더 큰 거 아니에요? 멀쩡한데 왜 여러분들을 기망하냐 이거예요.
자료라도 하나 보여주면서 별거 아닌데요? 전체적인 추세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왜 그냥 뉴스 쪼가리 보고 나와가지고 와우 뭐 안전자산으로 선호 현상이 나오고 있고 뭐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고. 아니 우리나라 원화가 얼마나 강세를 쪄서 1,100원대까지 올라왔죠. 이것도 예전에 다 보여드리고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문제가 됩니까 사실? 원화가 강세를 띠면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잘 나가니까 900원까지 내려온다? 원화 가치가 인정받는다? 그럼 고맙고 좋은 거지. 예? 원화 가치가 이렇게 훼손돼서 막 1,600원 가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1,100원 이탈되니까 또 그때는 그때대로 엉엉엉엉 울고 GDP의 70%가 수출주인데 원화가 강세를 띠면 수출이 안 되고 이때 당시에 수출 안 됐다고 우리나라가 지수가 깨졌습니까? 그러다가 또 다시 돌려와서 올라오면 1,100원대 넘어가고 있으면은 또 엉엉엉엉 왜 울어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를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뭐 하여간에 뭐 안 좋. 그래서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팔긴 뭘 얼마나 팔어? 외국인이 판다고 시장 빠져요? 오늘도 외국인 3,000억 이상 팔았죠? 예? 외국인이 그러면 3,000억만 매매를 했습니까? 외국인이 한 명이에요? 이 중에서 3,000억 이상 판 매도 물량 중에서 600억 이상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에 600억을 내리 팔기만 했나? 매수는 하나도 없었나? 팔기만 했는데 어떻게 삼성전자 플러스 났지? 장 중에 1% 이상? 3명이 고수업 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그냥 아무 때나 장 빠진다고 무조건 엉엉엉 무시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넘기는 원화 가치의 훼손이 나오느냐. 그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 적이. 원화 가치의 훼손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거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1,000원이 이탈돼서 1,100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수출 업체들이 그냥 언론 플레이 하는 거지. 1,000원이 이탈돼서 진짜 수출 업체가 너무 힘들다? 그럼 그때도 수출 업체는 안 보면 돼. 그 정도로 원화 강세를 띈다는 건 우리나라 경기가 그만큼 좋아져서 원화의 가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수주들 봐도 돼요. 글로벌 시장 또 주식 시장 멀쩡해집니다. 1,200원 넘길 때 작년부터도 말씀드렸어요. 올해도 말씀드리고 1,200원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이 된다 했을 때 북한이 뭐 미사일 쏠지 몰라요. 두려워 죽겠어요. 그럴 때 원화 가치가 훼손되면 1,200원 넘기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밑에 방향은 1,000원이 이탈됐을 때의 수출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수준의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FX 마진 거래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황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입니다. 아침 뉴스들 다 보셨죠? 뭐라고 써 있어요? 기술주가 박살났고 나스닥이 붕괴됐고 큰일 났고 큰일 났어요? 넷플릭스가 이게 전년 종가 수준의 빨간색 선이 전년 종가 수준의 기준이에요. 그러나서 폭등 6월 11일자 자료 오늘은 어떻게 돼 있어요? 25일자. 오늘 아침 25일로 끝났으니까 우리는 26일이지만 이게 뭐냐면 작년 마지막 종가입니다. 작년 종가 대비해서 107% 올랐다고 107%. 어디까지가? 여기까지도 아니고 여기 종가가 107%. 올해. 그래서 요만큼 밀린 게 이게 시장 붕괴된 거예요. 이게 지금 참 답답합니다. 아침 뉴스 보고 팡이니 애플이니 인텔이니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눌리고 뭐 하이닉스 밀리니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왜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어제 오늘 얘기인가요? 아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거 무역 분쟁 나서 그거 적자폭 해소해 주려고 미국의 반도체를 많이 사준대. 참 진짜 그런 것 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세요. 평상시에 윤정두가 악쓰지 않고 좋게 편안하게 이게 이랬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냥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 신뢰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윤정부가 얘기하는 게 맞겠구나. 왜? 자료 다 보여드리면서 근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겁을 내요? 지금 장에. 예? 박수치고 좋아해야지. 마지막으로 금리입니다. 금리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 프랑스가 아니라 캐나다가 금리를 3번 이상 올렸고 영국이 브렉시트하고 문제된다 그러더니 영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금리를 올렸고 예? 금리 격차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 어디서 금리 격차 가지고 자금 빠져나가는 거 브릭스 시장하고 선진 시장의 격차겠죠. 우리나라하고 뭐 얼마나 금리 차이 난다고 이걸 가지고 자금이 빠져나가고 금리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GDP 성장률이라든가 증시라든가 채권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경기라든가 모든 걸 놓고 보면서 외환 자금들이 왔다 갔다 캐리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금리 격차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올렸다 그랬죠. 마지막 자락에서는 미국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월등히 낮았었어요. 마지막 자락에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캐리 자금이 막 빠져나가? 막 지금 동남아에서 막 자금이 막 빠져나가? 우리나라에 자금 막 빠져나가요?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허무맹랑한 소리.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또 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어렵다. 올해도 하반기에 2번 더 올리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랠린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기가 좋아져야만 금리를 올리는 거지. 유럽이나 일본은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데도 지금 일단은 양적 완화부터 축소할게. 금리는 좀 조금 더. 이렇게 있잖아요. 금리 올린다는 자체는 그만큼 자신감뿐만이 아니고 실제 경기 지표가 좋아져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랠리가 나온 거고. 이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금리 인상 시기의 흐름이고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이거 왜 깨졌어요? 이건 리먼은 여기란 말이에요. 리먼은 여기야 여기. 이 앞전에 여기서 왜 고점 찍어요? 고점 찍기 바로 직전에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서브프라임이 리먼을 불러일으킨 거고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2007년도 9월에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리면서 10월 때 고점 찍고 밀린 거예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될 만큼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죠. 그러고 나서 리먼 때문에 깨진 걸로 생각을 하고. 여기는 뭐예요? 기본적인 앞부분이 있는데 락폭이 심화되어 있다가 돌려놓은 흐름, 그리고 나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내려왔다가 랠리죠, 랠리. 미국만 이렇습니까? 보실래요? S&P 500 지수 이렇고요. 나스닥 이렇고요. 독일 어때요? 100% 이상씩이에요. 호주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같은 기간에 100% 이상 올라왔어요. 700에서부터 1400포인트. 그게 끝인가요? 2100까지 날아갔지? 금리를 내리면 경기를 부양하는구나. 와, 경기가 그만큼 어렵구나. 금리를 올리면 우와,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구나. 지금의 글로벌 시장 모든 흐름은 조만간, 내년이 됐든 조만간 금리를 유럽이나 일본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리먼 터질 때 이때처럼 경기가 최악의 상태인가요? 아니기 때문에 바닥금리에서 올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금리가 뭐 한 3%, 4% 해요? 이제 올려서 2%지? 여기서는 격차가 더 날 수가 없어요. 유럽이나 일본하고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전혀 우려감 갖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100% 그대로 올라온 거. 오늘의 기준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준. 오늘 어떻게 됐어요? 장중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뭐냐면 아이고 시장 어렵죠. 시장 어려울 땐 대형주 하는 게 아니에요. 소형주 갖고 매매하세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장난칩니까? 장이 지수가 깨지면 오늘 30포인트뿐이 안 빠졌어. 솔직히 30포인트면 얼마 돼도 안 해요. 일본이요. 2월 달에 미국 1500포인트 등락 나올 때 일본이 하루에 7%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어떻게 될까요? 200포인트 가까이 빠져버린 거 하루에. 변동이. 우리나라 그때도 2% 미만 변동이었습니다. 30포인트 1.23%? 이게 변동이나 돼요? 근데 오늘 장중에 하락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합쳐가지고 오늘도 1800개 종목이 투매가 나왔어요. 1800개가. 정상적인 애들은 다 빠졌다는 얘기야. 근데 아이고 장 되게 안 좋아요. 아이고 반도체도 안 좋고요.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요. 다 안 좋아요. 끝났어요. 그러면 쉬라고 말씀드려야지. 아니면 윤동주처럼 아이고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지표 제대로 보세요. 다 괜찮습니다. 멀쩡합니다.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식 교육받고 종목 제대로 된 거 대형주 좋은 종목 잡아내자. 이거 하고. 장이요. 아이고 이거 뉴스 보니까 큰일 났어요. 무역 전쟁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종목은 테마주 하세요. 테마주 지금 하는 게 뭐야? 바이오. 경협?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그건 좀 낫다고 그랬죠. 그나마도. 경협주들이요. 2월부터 남북정상회담 얘기 나오고 3월에 구체화되고 4월 달 돼서 건설주의 GS건설 급등, 실적 때문에. 그리고 현대건설 급등. 그리고 나서 경협주들 랠리 나온 겁니다. 4월부터. 대부분 4월 말에 고점 다 찍었어요. 고점 다 찍고 지금까지 주구장창 밀려가지고 고점 대비 최소 30에서 50% 이상이 빠져 있습니다.
어제도 빠지고 있었고 오늘도 빠지고 있었고 그제도 빠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 현대 로템도 고점 대비 10% 빠져버렸어요. 대장초에는 쫙 올라온 것 같죠. 근데 계속 지금 전강후약입니다. 경협주들이. 오늘 심한 거는 고점 대비 18%씩 빠졌어요. 아니 시장이 30포인트 빠지는데 1800 종목이 빠지는 정도 수준의 흐름에서 무슨 테마 주고 뭘 합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부터 가지고 가셔야죠.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 오늘 어떻게 됐냐면 밀려 내려왔죠. 밀려 내려왔다가 돌렸다가 다시 밀렸다가 밀릴 때 더 많이 밀렸어요. 30포인트까지. 그러고 나서 낙폭 확 줄였어요. 왜? 아니, 보니까 중국도 멀쩡해. 예? 멀쩡한 거지. 변동성도 별로 없었고 1%대 변동이 중국이 무슨 변동성이에요. 5% 9% 나오는 데가. 예? 일본은 한 1% 빠졌다가 마이너스 0.12 했다가 다시 조금 눌렸다가 결국은 플러스로 끝났어요. 호주는 계속 고점 랠리 나오다 살짝 눌리고 끝났어요. 항생은 중국 시장 대비 덜 빠지고 반등폭 다 주고 대만은 멀쩡하게 다 끝났단 말이야.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주봉상의 기준에서 2월 저점 찍고 4월 달까지는 글로벌 시장 대비 강했습니다. 예? 급등이 나온 건 아니지만 글로벌 시장 독일이나 일본은 깨고 내려갔지만 우리나라는 강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그냥 우리만 훅 밀린 거야. 훅 밀리다가 미국이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이제 툭 건드려서 밀려 내려오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 지금 6개월 정도 조정받으면서요. 거품 다 빠졌습니다. 상당 부분 빠졌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이 이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 이번 조정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선거 이전의 저점을 깨질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금융지주사, KB금융지주, 그리고 LG화학주도, 그리고 철강, 포스코 이런 쪽들이 방어를 했다. 그런 그 부분은 이제는 시장이 예전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상적인 랠리 있죠? 실적주들만 주구장창 갈 때, 예? 테마주들 난리 나가지고 막 흥분 상태 되지 않고 정상적인 시장 흐름 나올 때 대형주 편안하게 매매해서 삼성전자로 100%, KB금융지주로 100%, LG화학으로 70%, 포스코로 100%, 현대중공업으로 100%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장세가 7월부터 나옵니다. 왜? 벌써 그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IT주들에 대한 2월, 또 늦으면 5월부터의 매집. 그 매집이 전체 업종에서 가장 셉니다. 그 IT주들을 왜 매집을 했을까요?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 그 매집 강도가 상당합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시장 문제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IT. 그 IT를 바탕으로 한 테마주, 장비, 부품업체, 4차 산업혁명 이런 종목 위주로 보자. 아시겠죠? 오늘 시황 굉장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들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오늘 밤을 새서라도 이 시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하시고 또 답변 드리고 그죠? 이 자료들 다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잖아요.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과 그리고 9시부터 첨삭지도 해드릴 겁니다. 어제도 교육을 해드리고 추세 교육 해드렸죠. IT 설명 다 드렸죠.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 어때요? 저점 대비 8%씩 올라와 끝났어요. 시가총액 2조가 넘는 게. 그런 종목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맨 끝에 그런 종목까지 다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시청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황 교육과 추세 교육 꼼꼼히 하셔야 될 텐데요.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황 교육과 추세를 읽는 교육으로 최근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문의를 받는 전문가님이시죠.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의 특별한 무료 온라인 방송이 밤 9시부터 시작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1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짜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서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에
무료로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그리고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주식 노하우가 담긴 1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짜 정보와 주식 자료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시죠.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24강째죠. 24강째에 첨삭 지도를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안타깝게도 모바일 접속이 안 돼서 접속을 못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애플폰으로는 안 되지만 안드로이드 그쪽으로는 모바일 접속이 됩니다. 어제부터 모바일 접속이 되니까 모바일 핸드폰으로도 라이브 방송 첨삭 지도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9시에 꼭 참여하셔서 자료 꼭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시황을 이렇게 길게 뜨겁게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거의 바닥 찍었어요. 오늘 거의 바닥 찍었다 보시면 됩니다. 유럽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가 선반영돼 있죠. 조금 더 많이 밀려있는 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 목, 금, 월말, 분기말, 반기말 다 끝나요. 그럼 시황을 먼저 딱 읽어버리면 그 다음에 업종, 종목, 교육 통해서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예? 눌림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폭 어떨까요? 엄청나게 세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손실 보신 부분들 다 만회하시고 수익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복습부터 빠르게 진행해드리고 오늘 교육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습 내용은 별게 없어요. 기술적 분석의 종류, 지금 패턴 분석에서 일본식 캔들은 배웠다. 이제 추세 분석을 배우는데 앞부분에 기본적인 거 배우고 이평선 넘어가고 여기서 또 보강지도 간다. 이게 한 50강 이상 될 겁니다. 예,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추세란 어떤 거죠? 어제 교육 다 해드렸어요. 예? 세력이나 혹은 세력을 붙쫓아서 따름 뭐냐면은 추세라는 건 이렇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평행 추세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관성의 법칙을 나타난다. 이것을 올라탄다. 그리고 혹은 내려가는 방향은 이것을 벗어난다. 그리고 관성의 법칙과 함께 회귀의 법칙 이것을 활용해서 차익 실현과 혹은 저점 편입을 한다. 이 내용입니다. 추세 분석 쉽게만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넘어갑니다. 뭐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이 있고요. 추세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반전일, 되돌림, 이평선과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에선 또 나눠지는데 크로스 점법이라든가 많은 게 있죠. 그램벨의 매매 법칙.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다. 한 번씩 받아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 그리고 필살기 부분 말씀드릴 건데요. 어제 녹화 방송에 이런 추세 이렇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 서양식 분석의 패턴은 주관적으로 형성을 시킨다. 그래서 자꾸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주관적인 추세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 윤정두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30년 주식을 했고 수익률 대회 2001년부터 2007년까지 8차례, 7차례 우승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책 10권 냈고 그 책을 교재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또 대학교 강의 교재 전부 활용해서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시중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시중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뒤지면 나오는 내용인데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는 건 한번 좀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추세로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예? 추세로. 그리고 추세 지속 및 반전 파악을 해서 말씀드린 차익 실현과 저점 편입까지.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저항과 지지 부분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어제 해드린 녹화 방송 다시 보시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거는 말씀드렸잖아요. 딱 가려버리고 안 보여주고 싶다고. 이 보여드리기 싫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형화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정형화된 내용이 없어요. 예? 이런 거 조금 숨겨놓고, 이거 몇백만 원입니다 하고 강의를 해. 5시간짜리, 10시간짜리. 말이 돼요? 2015년도에도 여러분들께 아시아경제 TV를 통해서 다 오픈을 해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예? 유료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 정확히 다시 보시고 요거를 꼭 아셔야만 윤정수처럼 수익률 대 7차례씩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KCC 일봉 차트 예제 보여드렸고 이러한 라인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압축해 놓은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첨삭지도 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요즘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기죠. 어제도 보여드렸어요.
어제도 삼성전기 부분 쭉 보여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월봉 기준에서 우리가 캔들을 공부했다고 해도 월봉 기준에서 그 캔들이나 일봉 기준에서 캔들만 공부합니까? 수급이나 이런 부분 다 보여드리고 다 설명드리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일봉의 기준에서 추세적인 부분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기준에서 어때요? 평상시에 삼성전기 못 사셨다? 오늘 추세 라인 부딪히고 꼬리 달고 망치형으로 돌려버리죠. 여러분들이 추세 분석에 추세선을 그리는 이유는 이평선하고도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평선의 부분에서는 가파르게 올라갔을 경우,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추세랑은 다르게 이평선은 아직 못 쫓아 올라오고 있죠. 그 기준점을 추세에서는 또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개로 보셔야 돼요. 어찌됐건 이러한 라인들이 형성되고 있는 게 IT주들입니다. IT주들. 오늘 그러한 종목을 오픈을 해드릴 거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제 교육을 해드렸고 IT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드렸고 별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땅 다시 볼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때부터 요때까지의 매직 흐름만 12.97%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11조가 넘어 7,500만 주 가까이 돼요. 7,400만 주짜리죠. 7,500만 주 가까이 됩니다. 그런 종목에 대한 매집이 12.97% 됐다. 삼성전기보다 올 5월 이후에 3월 14일 이렇게 써 있는데 3월 14일 이후에 더 많이 매집되어 있는 쌍끌이 매수 종목 있으면 갖고 나와보세요. 퍼센테이지 말고 금액 기준으로. 1조 2천억 수준에 매집되어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랠리가 나오는데 매수 평균 단가보다 높죠. 그러다 보니까 쫓아가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추세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 이럴 때 뭘 해드렸어요? 이럴 때. 캔들로도 잡을 수 있고 지금의 경우 버거우면 추세로도 잡을 수 있고 왜 교육을 왜 안 받으시냐는 거야. 이거 다음 달에 또 보자고요. 삼성전기 얼마가 있나. 예? 목표 주가 여기 다 써드렸죠. 그냥 써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어제 교육할 때 뭐라 그랬어요? 중간 라인에 선을 작성을 해놓고 이 기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들 편입 기준을 잡고 위에서 차익 실현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것이 새로운 추세의 모습으로 가는지 여부는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 등락 범위를 보자.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6월 달에 들어서만 시가총액 2조짜리를 3.96%, 128만 주, 182만 주, 733억을 매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 내려오니까 강력한 매수 들어오면서 장악형도 되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예요. 꼬리 하나 없이. 이런 종목 교육받으시면 잡아요, 못 잡아요? 오늘 맨 끝에는 이런 종목을 또 오픈을 해드린다고, 세 종목을. 이게 복습이라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뭐가 있어요? 빨리 넘어가야 돼, 오늘. 뒷부분까지 봐야 되니까. 똑같은 이 추세 내용 원래는 시황 안 했으면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겠죠. 추세란 무엇입니까?부터. 왜? 추세 교육만 50강이 넘으니까. 이게 우스운 것 같아요? 아이고,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엄청난 내용들. 이 자료들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반전일의 기준을 잡습니다. 이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죠? 정리 잘 해놨으니까. 반전일의 특징, 예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 부분이 반전된다. 그때 대량 거래량이 바닥이든 고점이든 형성되는 것을 보자. 예? 오늘 첨삭제도 할 때요. 바이오주와 경협주들에 대해서 이 반전일의 기준점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거 딱 보시는 순간 야, 캔들로도 고점 사인이 나왔고 캔들로도 바닥 사인이 나왔는데 야, 이거 반전일로 놓고 봐도 바닥과 고점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 분명히 드실 거예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라젠 모든 종목이. 경협주 똑같습니다. 예제 쭉 넘길게요. 그냥 빠르게. 그 내용입니다. 반전이 나온다. 바닥이든 고점이든 추세의 반전이 나올 때 대량 거래가 터져주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흐름 얘기입니다. 되돌림은 반전일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죠. 뭐냐면 되돌림의 구간. 여러분들이 지금 주구장창 주가가 밀려 떨어졌어요. 아무 내용도 없이 올라갔던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거품이 많이 쌓여져 있는 바이오의 흐름이라든가 거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품이 쌓여있는 종목이라고. 거기다가 경협주 중에서 실체 없는 종목이라든가 그런 종목들 이만큼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50% 밀렸다고 낙폭과든가요? 여전히 바닥 대비 300%, 400% 올라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만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오는 경협주 중에서 한 종목 오늘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예? 제대로 돼 있는 실적주고 제대로 돼 있는 수급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올라갔어. 되돌렸어.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돌릴 수 있겠느냐, 그걸 판단해서 되돌림 구간의 편입 기준, 고점에서 눌리면 어느 정도 밀릴까 예상해서 차익 실현 기준, 그걸 설정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시황 너무 길게 해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거예요. 내일 복습할 때 또 한 번 제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풀백 현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2분의 3, 3분의 2, 4분의 3을 가지고 그 기준점을 설정해서 매매 전략을 꾸릴 수도 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트리던트 시스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예? 절반 라인을 놓고 60 안 내고, 밀려내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밀려내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리고 내 추세와 안 맞으면 25% 범위에서만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략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예전에 대우건설이다라고 하면은 띵! 밀려 내려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내동매매, 투매를 하시지 마시고, 정상적인 종목일 경우는 300억짜리 경협주 중에서 300억짜리 내용도 없는 애를 2,400억 만들어놨다가 지금 1,500억인데 낙폭과대라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되돌리지도 못하고 300억까지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당근이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되돌린 구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되돌린 구간을 통해서 손절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내동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대우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옛날의 기준입니다. 되돌린 구간을 활용을 해서 밀려 내려가는 종목이다 할지라도 되돌린 구간을 활용해서 손절을 하고, 또 되돌린 구간을 활용을 해서 반등 나올 때 차익 실현을 하고. 아시겠죠? 또 상승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리온도 있고, 또 LG도 있고, 전부 거의 기계적인 부분에서의 흐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서양식 패턴의 기준은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 주관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간다. 그걸 중요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과거 데이터다 보니까 아름아름 새롭죠. 2015년도에 아시아경제TV의 교육자료 보시면 이 내용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때도 해드린 거예요. 그때 열심히 배우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지금의 시장에 잘 대처하고 계시겠죠? 이러한 내용들 오늘 첨삭지도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상승 종목에 또 수익 낼 수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종목 보셔야죠. 이 종목은요,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4월 23일 이후에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오픈해드린 종목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볼까요, 한번? 이게 지금 19일 날도 21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게 22회 언제? 20일 날 기준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다가 어제도 또 보여드려서, 어제 그 기준에서 뭡니까? 추세 부분을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때 추세 부분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기본적인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추세가 하락하는 기준이라면 여기서 더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가능성이 이러한 수급을 놓고 볼 때 제한적이다 말씀드린 거고, 결론은 오늘 되돌림에 대한 흐름 배웠죠. 지금 여기서 길게 설명 못해요. 왜? 두 종목 더 보여드려야 되니까. 되돌림의 구간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올라간 이후에 50% 돌리고 다시 랠리가 나왔는데 3분의 2 정도의 조정을 줬는데, 이 조정을 준 내용이 시장의 영향이다. 수급의 변화가 없고 매집이 18.46%. 언제부터? 4월 3일부터 18% 이상 매집된 종목 있으면 갖고 나와보세요.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 24,500원인데 그 가격 수준에 놓여있는 종목 갖고 나와보세요. 주봉상으로 오늘 시장 바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망청의 기준이 떠있는 종목 갖고 나와보세요. 시장만 방어가 되고 돌려진다면 이 종목의 흐름은 되돌림의 흐름이 상당해질 수 있다. 왜? 매집이 돼 있죠. 왜? 실적을 기준으로. 왜? 4월부터 들어왔다는 건 2분기 실적을 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문제가 됐으면 빠져나갔어야지. 안 빠져나가고 여기서 맴돌고 있잖아요. 많이 되돌려놨죠?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이 종목 뭘까요? 첨삭지도 때 오픈을 해드릴게요. 교육 마저 해드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제 오픈해드렸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경협주예요. 예? 추세 부분 어제 교육 내용으로 딱 복습해드렸잖아. 오늘은 그럼 되돌림으로 봐야죠. 오늘은 윤정도 말씀드렸죠. 어설픈 윤정도가 아니에요. 어디 이상한 뭐 교육 프로그램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도 않는 거 잠깐 아니, 서양식 패턴의 모든 분석 내용은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얘도 되돌림. 예? 되돌림의 흐름. 지금 매집이 어떻게 됐어요? 6.06% 1,900억이 매집돼 있어요. 4월 9일부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 종목. 이거 14.62%인데 50% 되돌려놔서 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종목들 오늘 추가 교육해드리면서 종목명까지 싹 오픈해드릴 거예요. 내일부터 시장 본격적인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7월부터는 시장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9시부터 첨삭지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밤 9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이 열리는데요.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천장이 넘는 PPT 자료와 전문가님의 비밀 종목까지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익 등정 30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외경선입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실적이 좋은 종목, 그런데 주가는 낮은 종목을 남들보다 빨리 알아내는 건데요. 오늘 이런 종목 찾아오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그동안 숨겨진 실적 성장주들 잘 선별해 주셔서 결과도 참 좋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엄청난 실적 급증이 나오고 있는 숨겨진 실적 성장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수백억이 넘는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종목들을 왜 주목해야만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은요. 지난 4년간 수백억대의 적자에서 400억대 흑자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5,000원대 주가가 4만 원대까지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고요. 다음 보시는 BH라는 종목은 글로벌 고객사의 대규모 수주로 200억대 적자에서 500억에 육박하는 강력한 흑자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2,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3만 원대까지 정말 거침없이 치솟았는데요. 자, 오늘 종목 글로벌 대기업인 S사의 전격 인수된 뒤 강력한 시너지가 폭발하며 1년 만에 무려 700억이 넘는 엄청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있는 단돈 몇천 원대 종목이니까요. 오늘 방송 필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이 일진 머티리얼즈와 BH처럼 수백억대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있는 단돈 몇천 원대 종목이라 하시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추천 종목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지난 4년간 수백억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최악의 경영 악화를 거쳤습니다만 글로벌 대기업인 S사의 전격 인수됨과 동시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이번 신기술은 경쟁사조차 전무한 국내 유일의 신기술이다 보니 글로벌 1, 2위 업체뿐만 아니라 이 분야 관련 수주를 모조리 독식하며 주문이 폭주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폭발적인 매출 급증과 함께 단 1년 만에 이익이 무려 700억 이상 폭증하면서 강력한 흑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는데요. 자, 여기에 추가적인 신기술 납품 계약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보니 일회성 실적 턴어라운드가 아닌 향후 수년간 최대 실적을 매년 갈아치울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재료는 정말 시작에 불과한 기업 가치를 순식간에 레벨업시킬 초대형 재료가 또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얼마 전
기업 가치를 한 방에 뒤바꿀 중대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기업의 그룹 계열사가 400조에 달하는 초대형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무려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자, 때문에 오늘 종목이 국내 유일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여기에 그룹 계열사라는 점에서 그 수혜를 독식할 수밖에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현 주가는 대규모 적자 시절 주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단돈 몇천 원대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기업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최대 주주가 무려 1,600만 주의 지분을 한 방에 가져갔는데 자, 이건 주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선택이고요. 최근에는 기관과 외국인까지 수백만 주의 물량을 집중 매집하면서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는 오늘 종목 지금 자리에서 필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선택하신 후에 전문가 번호 014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의 핵심 포인트. 첫째, 글로벌 대기업인 S사의 전격 인수됨과 동시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차세대 신기술 개발 성공. 둘째, 경쟁사조차 전무한 국내 유일의 기술로 10조 원대 관련 수주를 모조리 독식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 셋째, 이로 인한 폭발적인 매출 급증과 함께 단 1년 만에 700억이 넘는 엄청난 이익 폭증. 넷째, 기업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최대 주주가 무려 1,600만 주의 지분을 한 방에 가져갔고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수백만 주의 물량을 집중 매집하고 있는 단돈 몇천 원대 오늘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나눔 정보 이형규 전문가의 고유 번호 014번 누르시면 됩니다. 014번입니다.
블록체인, 이미 시작된 미래의 혁신. 2018 블록체인 오픈 포럼에서 확인하세요. 엔카운터 더 퓨처 블록체인 오픈 포럼.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을 들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 가방엔 값비싼 약이 들어있지 않았죠. 환자를 위한 마음만 담겼을 뿐.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작은 가방처럼.